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무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지기하고 섬뜩한 여행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 숨겨진 기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곳에는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감안하는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밤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혹은 바람 속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이제 함께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탐험해봅시다. 긴장감을 느끼고 공포와 숭배의 세계로 숨게 들어가 볼 준비가 되었나요? 어제 일을 떠오르며 나는 그런 따뜻한 말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노이즈울이 붉어질 정도였다. 가나, 나보다 훨씬이라니. 이치가 올라간 건 나고 A도 B도 밑에서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눈을 뒤집고 계단을 달려 내려왔던 모습이 무섭게 느껴진다. 알면 그냥 내가 말해준 이야기가 무섭다는 뜻인다.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내가 공포심 때문에 B의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너무 민감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럴 때일수록 어서 빨리 돌아가서 이런 일 따위는 잊어버리고 남은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침부터 B의 불안해하는 모습은 약간 짜증이 날 정도로 과했다. 무슨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고 내 다리에 상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봐도 이상한 행동밖에 하지 않았다. 야, 너 괜찮은 거야? 잠을 못 자서 그러는 거야? B가 걱정되었는지 A가 물었다. 그리고 난 뒤쪽에서 가만히 B의 어깨를 잡아줬는데 A가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시끄러, 손대지 마! 라며 A의 손을 뿌리쳤다. A는 갑자기 보이는 B의 반응에 당황하며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나도 그렇고 죽을 만큼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걱정해주는 척하지 마. B는 A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기가 죽을 만큼 무서웠던 일은 도대체 뭘까? 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웠던 게 아닌다. B는 평소에도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온화하고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정말로 낯설었다. 죽을 만큼 무서운 일이라니 너 계속 계단 밑에 있었잖아. 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밑에 있었어. 밑에서 계속 보고 있었지. 라고 대답하고 B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 B는 고개를 숙인 채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보고 있다니 B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것일까? 어제부터 벌어진 일들이 단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고 정리가 되질 않았다. 일단 벽을 보고 부들부들 떨거나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웅크리거나 하는 B의 행동은 B가 무언가에 쓰이거나 미쳐버린 것처럼 보였다. A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B가 느릿느릿 말했다. 그때 난 계속 밑에 있었지만은 계속 보고 있었어. 뭐? 계단 올라갈 때 말하는 거지? 나는 답답한 나머지 B를 조금 닥달하는 식으로 말했다. 아니, 처음엔 그랬지. 그랬는데 네가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쯤부터 보이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나는 속으로 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다. 하지만 혼자서 담아두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둘씩 말을 하는 것 같은 B를 보니 어제의 내가 생각나서 참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 이야기를 친구들이 말없이 들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기억하면서 끝까지 들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다만 쳐다보고 있던 B는 뭔가를 각오한 듯한 얼굴로 우리에게 말을 이었다. 그림자. B는 흠칫 놀라는 A와 나를 쳐다보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처음에는 네 그림자인 줄 알았어. 근데 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걸 먹고 있을 때도 그림자로 너 주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버린 네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을 때고 우리 그림자도 우리 발밑에 붙어 있었어. B는 입이 마르는지 입술이 열어 침을 바르고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분 말고도 움직이는 그림자가 셋 안에 넷정도가 있었어. 나는 온몸에 한꺼번에 소름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비의 이야기가 농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비의 모습은 거짓말이다 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질 않았고 오히려 비에게 농담하지 말라는 말이라도 했다가는 큰일이 날 만큼 심각한 얼굴이었다. 거긴 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거기엔 3명, 4명이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힘겹게 비에게 말했다. 그것들이 사람이 아닐 것 정도는 알잖아. 당연함을 묻느냐는 듯한 얼굴로 비가 대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절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 비가 흘리는 듯이 말했고 나와 애기는 무슨 말이냐고 금방 되물었다. 전부 벽이랑 천정에 붙어 있었어. 꼭 저 밑쳐라. 벽이랑 천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멀스멀 지어다녔어. 그러더니 비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우리는 비를 우선 안정시키려고 이불로 데려가서 눕혔고 한참은 흥분 상태에 빠졌지만 다시 안정을 되찾아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생긴 것도 사람이 사람의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절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긴 검은 무언가가 벽에 붙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이야? 나는 또다시 호흡이 거칠어져서 횡설수설하는 비의 말을 끊고 물었다. 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을 입으로 토해낼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다. 정말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나는 내 중위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눈치를 못 챘고 썩은 밥만 먹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 그 소리는? 그럼 그 뭔가로 손톱으로 긋는 소리는 문 뒤쪽이 아닌 내가 있던 쪽에 벽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숨소리도? 붕불 질려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했다.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각자 바닥에 앉아서 미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무의미한 심호흡 소리만 들려왔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A였다. B, 너 방금 지금도 보고 있다고 했잖아. B는 A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다. 아니 미안. 아까 좀 착각해서 그랬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미안. 누가 봐도 억지 웃음이었다. 묻고 있는 B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A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묻지는 못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다. 처음에는 화까지 내며 이야기를 시작한 B가 지금은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무슨 이야기를 더 듣게 된다면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조금 있으니 문밖에서 미사키가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면서 우리를 불렀다. 시급이 있을 리가 없었지만 셋 다 아침을 거르면 아주머니와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 너무 안색이 창백했던 B만 방에서 쉬도록 놔두고 A와 둘이서 연애실로 향했다. 미사키한테 주먹밥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할 테니까 나중에 먹어라. 방문을 나오면서 B를 향해 A가 말했다. 야, 나 저기 노트북 좀 쓸게. 뭐 좀 찾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라며 B는 컴퓨터를 켰고 우리는 연애실로 향했다. 연애실 문을 열자 아주머니와 아저씨 미사키가 먼저 앉아있었고 아주머니는 들어오는 우리를 보더니 내 발쪽을 한번 보고는 미소를 듬뿍 지으며 물었다. 잘 잤어? 항상 듣는 아침 인사지만 마치 어제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 나빴다. 우리는 태어난 얼굴로 B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방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미사키에게 나중에 주먹밥 몇 개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자리에 앉았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계속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봤다.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아저씨와 미사키도 그 이상한 봉기를 눈치채고 끄끔했던 보기 시작했다. 분위기에 못 이긴 우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도중에 식사를 마쳤다.
모두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머니께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1분 2초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 비를 부르러 나갔다. 방문 앞까지 오니 방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비가 어디엔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네, 꼭 오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후까지는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비는 오늘 가야 할 곳이 있는 모양이었다. 별로 뭔가를 묻고 싶은 기분도 아니었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비를 데리고 연애집을 향했다다. 연애실로 돌아오자 미사키와 아주머니가 밥상을 치우고 있었다. 미사키는 비를 보자 금방 주먹밥 만들 건데? 라며 진심으로 비를 걱정해 주었고 아주머니는 사무이를 향지롱 치고는 우리를 향해 앉았다.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쳐다봤고 나는 마음을 다잡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멋대로 결정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 셋 다 오늘 일 그만두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A와 B도 나를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주머니의 모습은 정말로 무서웠다. 마치 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 한참 후 아주머니는 입을 열었고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놈들 처음부터 끝까지 손만 썩이고 가네. 라며 다시금 편안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알바비와 묵었던 방은 다시 깨끗이 청소만 해주면 된다면서 왜 그만두는 거냐고 꼬치꼬치 재묻지 않아서 우리는 안도했다. 짐은 어젯밤에 미리 싸두었기 때문에 청소를 끝마치고 가짜의 짐을 들고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인사를 하러 연애실로 향했다. 연애실 안에는 아주머니와 아저씨, 치벌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미사키가 보였다.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멋대로 그만두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니야, 도와줘서 우리가 더 고맙지. 이거 접지만 받아.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봉투와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3개씩 건네주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워서 알바비를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았다. 그리고는 미사키가 조심해서 거라며 레베가 쌓은 주먹밥을 건네주었고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우리 셋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루이시울이 뜨거워졌고 섭섭히 저를 보며 어젯밤에 죽을 뻔한 것 치고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저씨가 불러준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원래는 아저씨가 몇 가지 버려다 준다고 했지만 비가 거절했다. 베이와 비가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을 때 나는 잠깐 집 쪽을 돌아봤다. 나무에 가려 겨우 옆쪽 벽에 거지의 문이 보였고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서 금방 얼굴을 돌렸다. 모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택시에 올라탔으며 일주일 정도 지냈던 집이 강몽 같은 기억과 함께 뒤쪽으로 멀어졌다. 조금 달리자 갑자기 비가 택시기사에게 옆 대신 이곳으로 가달라며 메모를 건넸고 기사는 꽤 먼 곳인 듯 괜찮나 물어왔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비를 쳐다봤고 비는 결연한 얼굴로 괜찮으니까 빨리 가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우리 쪽을 보고 너희들이랑 꼭 가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 라고 한마디만 했다. A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봤던 B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만이 들려오는 가운데 택시가 한참 달렸을 때 택시기사가 거울 너머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뒤쳐라, 학생들 아는 사람이야? 깜짝 놀라 뒤를 보니 아저씨가 자신의 트럭을 타고 따라오고 있었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자 정적을 울리면서 손을 흔들었다. 놀라서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평소에 자상했던 아저씨였기에 혹시 우리가 놔두고 온 물건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택시를 멈춰달라고 하고는 차에서 내렸다. 택시 뒤에 트럭을 대고 아저씨도 내려왔고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다. 그러고는 안 된다. 안 가요. 이 상태로 우리가 갈 리가 있겠어요? 머뭇거리는 우리와 달리 B는 아저씨를 향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고 A와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저씨는 갑자기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말했다. 너 거기 갔었지? 가슴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는 걸까?
그때는 정말 너무 무서운 나머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얘라고 대답하는 것도 힘들었다. 내 대답을 들은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대로 가면 그것들이 데려가 버릴 거야. 정말 왜 그런 데를 간 거냐? 너 우리가 미리 말을 안 한 것도 잘못이지 마. 다른 말은 들리지 않았다. 데려가 버린다며. 누가 누구를 어디로? 지금 집으로만 가면 다시 즐거운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불안해져서 A를 보았다. A는 나보다 더 불안한 얼굴을 하고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대로 눈 뒤로 돌려 B를 보았다. B는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아까 인터넷에서 용한 무당을 찾았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야. 믿을 수가 없었다. 역시 나에게 뭔가가 쓰인 것이 있다. 나는 둥글다. 왜 그런 곳에 가냐고? 그런 곳이었으면 처음부터 말을 해주던지 문을 잠가놓든지 할 것이지. 참고 있었던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피닉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저씨와 뭔가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은 B는 계속 이야기를 해나갔다. 무당이라니?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B에게 물었다. 예. 무당이라니? 너 보이는구나? 아저씨는 신기하다는 듯 B에게 말했다. 지금은 그 이야기 하기 싫은데요. B는 눈을 피하면서 말을 바꾸려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B의 멱살을 잡았다. 너 아침부터 지금 뭐야? 이야기라니 짓하는 건 뭐야? 또 뭔 말이야 그거는? B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멱살이 잡힌 채로 내 눈을 피하기만 했다. 그만해라. 니들이 아직 안 보여서 그래.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사실 B야. 아저씨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말렸다. 아까부터 뭐 보이네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나도 몰라. 조문색이라는 것밖에나. 라고 대답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무당 얘기가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게다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엄청 빠를 거다. 빠르다는 둥, 보인다는 둥, 나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하지만 아저씨의 그 한마디를 들은 B는 무릎에서부터 무너지는 듯 쓰러져서 웅크리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나와 A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우리에게 택시안내를 물어봤고 아저씨는 요금을 계산하고 택시를 보내버렸다. 내가 왜 너희들을 쫓아왔겠냐? 이 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줄 테니까 일단 빨리 차에 타라. 이미 이야기는 해뒀고 더 듣기 전에 어서 오라고 했다. 아저씨의 무시무시한 말에 밀려서 우리는 트럭에 탈 수밖에 없었다.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B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앞좌석에 태우고는 우리는 뒤쪽 짐칸에 올라탔다. 짐칸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청난 스피드로 달렸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달다 A와 나는 어디로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도 모를 새에 도착했다. 도착한 곳은 평범한 주택이었는데 마당 뒤쪽에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었고 그 뒤쪽으로 돌계단이 쭉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저씨를 따라서 집의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어줬다. 평범한 여자였지만 눈 사이에 큰 점이 인상적이었다. 집 안은 무엇이나 많이 없었고 다다리 바닥에 깔린 커다란 공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 위에 스님이 한 명, 중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한 명, 노인이 한 명 앉아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중년 남자다. 쟤야. 이라고 주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스님 앞에 나란히 앉았고 단 안에 있던 3명도 우리 앞에 나란히 앉았다. 그곳에 간 것이 이놈이야. 노인이 B를 가리키며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올라간 건 이놈이고 그놈은 밑에서 보기만 했답니다. 옆에 앉아있던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B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전에도 한 적 있습니까? 없는데요? 이상하네요. 스님은 탄식과 함께 말을 흐렸다.
이의 몸은 가늘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러자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그렇겠죠. 이대로라면 확실히. 비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이 더 이상 떨지도 않았고 바닥에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신은 그곳에 갔을 때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이번엔 나에게 물었다. 뭔가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숨소리도 들렸고요. 그리고 무 앞에는 부적이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다시 입을 뗐다. 아마도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닌 곳의 존재를 지근히 듣고 피부는 눈으로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대로라면 그것은 사람에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저놈이 몰래 숨어있는 것인데 무슨 놈이셨는지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스님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분위기에 우리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말을 계속했다. 지금 이 안에서는 끼군에게도 그것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는 절기를 쳐놨기 때문에 사람이 아는 것들은 가려들이지 못함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 일단 별당으로 가서 그것들을 떼어내는 의식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기 떨어서 일어나려 했으나 자리에 힘이 풀려서 샜다. 잘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우리를 보며 스님이 말했다. 의식을 치르는 동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들을 꼭 살려줄 테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는 몸이 떨려서인지 그 말에 위안을 얻어서인지 이상한 박자로 목을 끄덕였다. 투들거리는 다리, 아니 온몸을 짊어지고 더구 한 발짝씩 돌게 다 끝까지 오르자 쇳절이 보였다. 하지만 그절로 들어가진 않았고 저를 끼고 산속으로만 들어가고 있었다. 조금 더 걸어가자 기둥 같은 게 하나 더 나왔고 또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군, 지금 그것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심사 입구를 지나면서 스님이 B에게 물었다. 좀 자리 벗어서 계속 이쪽을 쳐다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졌다. 돌계단의 끝까지 다 오르고 나자 낡고 조그만 별당이 있었다. 스님은 그 별당 앞에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 셋은 스님 앞에 나란히 섰다. 스님이 의식에 관한 설명을 시작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 안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 이 안에서는 빛이 없어야 할 것, 이 안에서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안에서는 먹어서도 마셔서도 잠을 청해서도 안 될 것. 용가는 이 포대기 속에다 해결할 것, 그리고는 쌀포대기 같은 못을 건네줬다. 물론 휴대폰이나 라이터 등 빛을 내는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대나무로 만든 수통에 들어있는 물을 한 모금씩 마시게 하고 남은 물은 우리의 몸에 조금씩 뿌렸다. 그리고 별당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손짓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별당에 발을 들였던 B가 한 발짝 들여놓자마자 갑자기 입을 담수고 밖으로 튀어나와서는 토악질을 가기 시작했다. 스님이 몹시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방금 천수로 뭔가 속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당의 결계에 걸리는지 모르겠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옆에 노인들과 뭔가 급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님은 B에게 다가가서 혹시 그곳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없냐고 물었다. 아직도 헛꿀질이 멈추지 않아 괴로워하는 B를 대신해서 내 곁에 댔다. 알바비요. 돈밖에 따지고 온 건 없는데? 라고 하며 바지 주머니에 꼽을 쳐두었던 돈 몸투를 내었고 뒤따라 A가 자신의 것과 B의 호주머니 속에서 B의 것까지 찾아서 내밀었다. 돈 몸투 속을 찾아봐도 별다르고 없었다. 하지만 뒤지다 보니 아주머니가 건네주었던 작은 주머니가 떠올랐고 아주머니가 소수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 3개를 찾아내서 스님에게 건넸다. 이곳... 주머니 속을 들여다본 스님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못볼고 온 표정을 지으면서 주머니 속이 보이도록 우리에게도 보여줬다. 손톱이 잔뜩 들어있었다. 내 무릎 상체에 박혀있던 그 손톱과 똑같은 붉은색과 때가 낀 흰색의 난디드 손톱. 그걸 본 B는 또다시 토악질을 하기 시작했다.
데이브와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해버렸다. 그것을 보고 있던 스님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심한 광경이었다. 한참을 토악질과 흑역질을 하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이 어둠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오싹한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공유해주세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의 숨결이었습니다.